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미적분 문제 몇 개 보죠. 그 24번 문제였는데 이 식이 나와 있잖아요. 얘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미분이 다 가능합니다. 이 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고1 때 많이 배웠던 거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고요. 합성함수 미분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5번. 그 25번은 음함수 미분인데 주어진 식을 써보면 이런 식이 나와 있네요. 그 처음에 사실 이 식을 좀 풀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식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x랑 y에 대한 식이 하나 써져 있으니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본다고 하는 게 음함수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본다? 앞에 있는 건 상수고 x에 대한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미분하는 거죠. 그 오른쪽 거 먼저 미분하면 이렇게 하면 뭐 편리할 때가 많은데 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dx를 써요. 얘는 x에 대해서 쓰여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를 씁니다. 얘는 y에 대해서만 쓰여져 있으니까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dy를 써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미분해도 되거든요. 대학교 가면 많이 할 텐데. 앞에 있는 걸 미분하면 되는데 얘는 곱의 미분법 사용해서 구하자고 했으니까 미분하면 앞에 상수가 있고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를 붙여두는 겁니다. dx 이렇게. 그럼 y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y도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미분해야 되니까 얘가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dy를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위 두 개의 식이 같다라고 해서 양변을 미분한 식을 만들면 되고요. 여기에 0,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실제 이 식을 dx랑 dy를 그냥 문자처럼 봐서 그냥 나눠서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구하면 되죠. 근데 대입을 하고 나서 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 식 자체에서 그냥 한꺼번에 곱의 미분법 사용해서 맨 아래에 있는 식을 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에 관련된 문제였고 26번에서는 도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도함수가 연속이다. 그 적분할 때는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 그래서 도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주어진 적분 값이 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1이 4라고 나와 있죠. 주어진 정보가 두 개가 있는데 인테그랄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이 값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그 주어진 두 개의 식을 보면은 우선은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구하고 싶은 거는 2분의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꼭 구간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1이 2분의 1로 축소가 되고 2가 1로 절반씩 딱 축소된 것처럼 보이죠. 주어진 식을 보니까 여기는 2분의 x가 있고 얘는 x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좀 유사성을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주어진 이 식을 t로 치환을 해서 x를 t에 대한 식으로 쓸 수가 있죠. x를 t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가 f't로 바뀔 때니까 자, 양변 미분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주어진 식을 바꿀 겁니다. t에 대한 식으로.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dx가 2dt죠. x가 2t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다음에 인테그랄. x가 2t인데 x가 1부터 2까지죠. x가 1이면 t가 2분의 1. x가 2면 t가 1이죠. 이렇게. 주어진 식을 치환해서 적분식을 바꾸면 구간이 1부터 2까지 해서 2분의 1부터 1까지 바뀌죠.
얘랑 유사한 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치환적분 한번 사용했고요. 이 다음에는 얘를 보고 부분 적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주어진 식을 얘를 먼저 적분하고요. 빼기 인테그랄. 얘를 적분했으니까 앞에 걸 미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두 개 같습니다. 지금 윗끝 아래끝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2다. 여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나와 있죠. 네, 얘만 잘 구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잘 보면 힌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 구간 길이 1부터 2까지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2분의 1부터 1짜리까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도 2분의 x가 있고 여기는 또 뭐 t가 있죠. 뭐 이렇게 2분의 x가 있고 x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면 얘로 치환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얘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한 번씩 사용하는 문제죠. 네. 전형적인 문제다. 그 전형적이라고 한다는 소리는 그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풀어도 문제가 풀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게 풀리면 좋을 텐데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다 풀리면 좋은데 경험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겠죠. 분명히.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할 때 경험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어보라는 소리인데 새로운 문제. 27번도 그냥 전형적인 문제죠. 첫 번째 항과 공비만 잘 구하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가로 길이랑 빗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2고 루트 17이어서 네,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항상 해보자라고 했었죠. 네, 수직 이등분 해보자. 높이가 4가 나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 합동인 게 2개가 나오고요. 각도를 무엇으로 잡던지 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무조건 구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1대 1대 루트의 직각삼각형을 2개씩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2개씩 만들어서 넓이를 잘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색칠된 게 첫 번째 항이 될 것 같고요. 공비를 잘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이 무엇이냐, 공비가 얼마냐 라고 하는 것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높이를 A로 놨습니다. A로. 그럼 절반이니까 1이죠. 사실 처음부터 얘를 A로 세팅한 건 아니었는데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랑 얘를 변수로 세팅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쉬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계산이 약간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탄젠트를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탄젠트.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하고 얘를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알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가 1분의 4잖아요. 3이다.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1분의 a여서 a죠. 얘를 탄젠트 그 전개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a가 5분의 3이 나와요. 네. 5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a의 길이를 구하고 났더니 첫 번째 항의 넓이가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네. 1대 a 대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이니까 네,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얘를 제곱을 해서요. 25분의 34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넓이가 2개가 있으니까 제곱하면은 첫 번째 항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구하고 났더니 얘가 넓이니까 이 가로 세로 길이를 변수로 세팅했다라고 했을 때
a 값을 구하기가 좀 어렵겠죠. 지금은 여기에 보이는 높이를 a로 세팅해서 식이 단순하게 나왔고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니까 넓이가 좀 복잡하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변수로 세팅했으면 계산이 약간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얘가 첫 번째 아니고요. 공비를 구하면 되겠죠. 네, 공비를 구하면 되는데 얘가 또 재미있는 게 얘 길이가 1하고 a잖아요. 뭐 빗변 길이가 있을 텐데 얘가 세타고 얘가 직각이니까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죠. 근데 얘가 또 직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몇 도다? 세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얘도 직각이니까 얘가 2분의 파이 세타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다? 각도 세 개가 똑같으니까 닮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빗변의 길이와 빗변의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합동이 됩니다. 합동. 네, 똑같은 게 돼요. 닮음인 줄 알았는데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럼 길이가 1a니까 길이가 1a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큰 직각삼각형 가로 길이가 2고요. 그 다음 작은 삼각형 길이가 2a죠.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1대 a가 되고요. 넓이 b는 1대 a 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a 값을 구해놨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합동이 나온 게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합동이 또 이렇게 나왔네요. 합동. 닮음만 나오다가 물론 닮은 비를 구해야 되죠. 네, 닮은 비를 구해야 답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합동으로 좀 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3점이었나 봅니다. 3점. 28번도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28번도. 그냥 내가 풀 수 있으면 다 전형적인 문제예요. 네. 문제가 그만큼 스탠다드하다는 소리예요. 스탠다드. 표준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 뭐 특별할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네, 우선 각도 관계가 나타나 있고요. 얘 원점입니다. 원의 중심이고요. 자, 얘 먼저 구해볼까요? 얘가 F 세타인데 지름이 2니까 반지름이 1이죠. 반지름이 1이면은 계산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상당히 쉽죠. 이 F 세타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BQ 있죠. 이 두 개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2세타라는 각도가 원주각이죠. 원주각. 그러면 얘가 중심각이 되고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 길이가 다 1이니까 넓이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 사인 4세타가 된다. 네. 이렇게 F세타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G세타인데 뭐 G세타를 똑같이 구해보죠. 얘가 4세타니까 얘가 4세타고요. 그럼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똑같을 텐데 파이 빼기 5세타가 되는 거죠. 네. 합치면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 하나를 더 구하기 위해서 P점하고 Q점을 고정시켜 놓고 봤을 때 얘가 원주각이죠. 3세타가. 얘도 원주각이니까 얘도 3세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2세타가 되겠죠. 네, 이렇게 각도 관계를 잘 찾아봤고요. 마찬가지로 RQ. RQ 선분도 원의 중심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된다? 여기가 수직이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입니다. 길이가 2니까 이 길이가 코사인 3세타가 되는 거죠. 2 코사인 3세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 삼각형을 잘 봤을 때 세 개의 각을 알고 하나의 변의 길이를 알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물음표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저 물음표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삼각함수랑 각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음표를 사인 3세타로 나눈 것이 2 코사인 3세타를 사인 파이 빼기 5세타인데 사인 5세타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물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G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너 곱하기 물음표 곱하기 사인 2세타에서 G세타를 구할 수가 있죠. 비율의 극한을 구하는 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쓰인 거는 원주각의 성질이 많이 쓰였고요. 사인 법칙이 쓰였죠. 이렇게 풀면은. 네. 그래서 우린 이과생이니까 뭐 사인 법칙이 미적분을 풀 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면 좋겠습니다. 한 5분 10분만 더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29번까지만 풀죠. 29번. 29번도 그냥 풀다 보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풀다 보면 풀리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잘 풀리는. 네. (29번) 한번 또 순회를 해봐야겠네. 29번 순회. 자, 웹툰 1명, 수면 1명, 수면 2명, 3명, 핸드폰 4명, 4명. 여러분 스트레칭 이럴 때 핸드폰 5명, 무단 지각 6명, 핸드폰 7명, 8명. 8명밖에 안 노네. 우수합니다. 8명 정도면. 나머지는 뭘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성공이 너무 쉽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뭘 해라? 좌우 앞뒤 팀 구조를 보자. 성공하기가 너무 쉽다. 미쳐버리겠다 진짜. 예, 우리가 무슨 뭐 축구 선수 같은 거 할 거 아니니까, 뭐 손흥민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예. 너무 쉽다. 예, 진짜 쉽습니다. 인생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자, 29번인데 여기에서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똑같이 나와 있죠. 앞에서 풀었던 적분 문제에서랑. 그런데 여기서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좀 중요하게 쓰여요. 문제를 써보면 네, 우선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1보다 작을 때 프라임이 이렇게 쓰이죠.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 열린 구간에서 그냥 fx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함수 적분하면 되니까. 네,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좀 잘 봐야 되는데 얘는 합성함수고요. x가 0 이상이니까 이 동그라미 친 애를 한 덩어리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1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와서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f나 f'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기준이다? 1이 기준이다라는 소리예요. 1보다 작은 것이 하나 주어진 거고 얘는 합성함수 형태로 이렇게 주어졌지만 사실 정의역이 1 이상인 게 하나 주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점이 1입니다.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함수의 식이 다르게 쓰여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0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네. 자, 범위를 그 기준점을 하나 가지고 얘를 좌우에서 함수의 식이 다르게 나와 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0부터 5까지 적분하라는 소리잖아요. fx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을 쪼개서 한 번은 위쪽 식으로 한 번은 아래쪽 식으로 적분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가 의미가 있겠죠. 네. 실제로 구했는데 갑자기 이가
식 하나로 표현돼서 적분이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두 개로 나누어서 쓰여져 있으니까 두 개의 식을 다 구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하는 건데 F'이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fx가 우선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연속이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미분이 가능한 다음에 연속이 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조건에서는. 그래서 두 개를 다 사용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사실 연속이죠. fx가 당연히 연속이요.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함수의 극한이 같아야 되고 함수 값도 똑같아야 됩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수렴할 때 얘 극한값이 뭐죠? 3 플러스인가요?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은 얘로 체크해야 되는 거고 이 식에서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극한값 보여야 되는 거죠. 0보다 큰 쪽에서 0쪽으로.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A가 나오나? 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프라임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네, 얘는 프라임이 주어졌고요. 얘 미분하면 되죠. 얘 미분할 때는 x가 0보다 클 때 이 등호점이 빠져요. 미분할 때는. 이 열린 구간에서 그냥 저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크니까 나눠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얘를 0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얘를 0으로 보낸다. 네. 그럼 얘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0분의니까 얘가 0이 돼야 어떠한 값수를 수렴할 거 아니에요. 0이 되니까 많이 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죠. 또 약분되고. 자,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얘가? 2a로 수렴하죠. 자, 얘는 1로 보내면 2로 수렴하고요. 2. 얘는 2a로 수렴하죠. 그래서 a값 구했고요. b값 구했고요. 카톡 c값 구했죠. 다 구했습니다. 카톡 어디서 봐? 내 핸드폰 아니지? 다 구했네? 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거 적분하면 되죠. 근데 1을 기준으로 숫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함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를 어떻게 적분하자? 0부터 1까지 하나 적분하고 1부터 5까지 하나 적분하면 될 거 아니에요. 0부터 1까지는 이 함수식을 사용하면 되고 마이너스 2 구해놨으니까 다음 함수 적분하면 되죠. 플러스 1부터 5까지는 위의 식을 쓸 수가 없고 아래 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변수를 잠깐 다르게 쓸게요. 이렇게. 내가 알고 싶은 식은 값은 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얘잖아요. 얘를 한 덩어리를 봤을 때 1 이상일 때는 이러한 형태의 식이 쓰여져 있으니까 네, 이 식을 써야겠죠. 여기서 치환을 합니다. k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k를요, k. 이렇게 치환해요. 이렇게 치환해서 치환적분 써보죠. 뭐 다 써놔야 돼. 자, a가 1이고 b가 빼기 2죠. 이렇게. 자, 이제 치환합니다. 치환적분 씁니다. 자, x가 변수, k가 변수예요. 그러면은 dk가 2x dx가 되고요. 주어진 식이 x제곱 플러스 1. 자, dk가 얘로 바뀌죠? 2x dx. 사실 뭐 잘 보면은 얘가 미분된 애가 앞에 곱해져 있죠. 네, 뭐 그런 식이고요. 자, 구간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 k가 1이면 x가 0이죠. k가 5면 x가 2죠. 입니다. 이렇게. 이 범위에서 적분하는 걸 바뀌죠. 자, 이 함수가 어떻게 쓰인다?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조합을 써져 있으니까 이 나머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 과정에서 취한적분이 한번 쓰이고 얘를 풀 때 부분적분이 한번 쓰여요. 예. 정리하면은 어떤 문제다? 뭐 합성함수가 관련된 문제인데 얘가 기준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준은 1밖에 없습니다. 1. x는 1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을 찾고 기준에 따라서 좌우에서 형태가 다르죠. 적분도 그 구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계산을 각각 해줘야죠. 각각. 예, 설마 얘가 그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문제가 성립하겠죠. 얘가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풀면 됐었고요. 프라임이 연속이다. 이런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본질적인 걸 잘 물어보니까 적분할 때 연속이다라는 것하고 매우 다르죠. 네, 어떻게 쓰이는지. 네.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우 좋아. 시간 딱 좋고. 자, 복습 좀 했어요. 어떻게? 미적분? 물론 우리 반에서 미적분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